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금리 인상, 아마도 최근에 가장 뜨거운 키워드일 겁니다. 어디든 클릭을 하면 번개처럼 튀어나오는 단어죠.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길래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건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놈의 금리라는 녀석이 우리의 지갑을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아주 교묘한 시소 타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개무시해서는 안 될, 오히려 상전 취급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죠. 금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돈의 가격,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뜻하는 거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산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사재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물건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장땡, 그래야만 이후에 저점에서 구입했던 물건들을 고점에서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만고의 경제쟁탈 행위에서 가장 고전적인 수법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첨단의 수법에서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본능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은행에서 돈을 땡겨 와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금고, 신땡땡, 우땡땡 은행, 그냥 원하면 가져다 쓸 수 있는 금고죠. 문제는 이게 창구에서부터 개무시를 당한다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이렇게 돈을 빌려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무조건 창구에서 사람을 필터링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죠. 돈 자체의 가치, 그러니까 금리를 쑥 하고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 자연, 땡겨올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재기를 못하게 됩니다. 비단 유통기한이 찍혀있는 물건을 사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친숙한 부동산,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어지면 당연히 집에 대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분의 돈을 부동산에 묻어둘 수 있는 거죠. 자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집값도 동반 상승할 것은 파이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원하는 시세 차익이라는 아웃풋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물건을 사재기하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물가에 엑셀을 밟게 되는 건데, 물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리 부르스를 추게 되죠. 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가계물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정권도 잡지 못하게 되는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계물가를 가장 단시간 안에 눌러놓기 위해서 약발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돈의 가치를 올려놓으니 일시적으로 경기 자체가 펄펄 끓어오르는 40도 이상의 고열 현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일시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부동산 시장도 금리로 인해서 오른 가장 큰 피로감,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사재기, 집을 사려는 수요도 누그러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올랐던 집값도 일시적으로 주춤하게 되죠. 마치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서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공포감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물가입니다. 아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무슨 물가가 금리 인상보다 공포감을 줄 수 있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찌 보면 물가 억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걸로는 급속도로 오르는 물가를 쫓아다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물가 상황이 심각한 상태.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죠. 3개월 연속 8.5%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급등을 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덧붙여 이런 인플레 현상이 아직은 정점에 이르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집요한 긴축 정책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 더 쳐올리는, 일명 한 걸음 크게 떼는 빅스텝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 쪽이 빡빡해지면 국내 부동산 경기도 좀처럼 정체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죠.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 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듯이 한국은행 역시 미국 금리 따라 도는데, 연말까지 2.7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기존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직격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영향은 곧바로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됩니다. 가뜩이나 서울 거래절벽, 구축을 사려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내 돈 깨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높아진 금리 감당하고 선뜻 집을 사려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매수세 누그러지고, 한편으론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필요한데 약발이 좋은 게 세제 개편, 양도세를 완화해주면서
다주택자들의 집을 잘 유도하면 공급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면서부터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전무, 냉무, 산무 이렇게 거래가 없으니 자연 아파트 값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정말 이상한 건 여타의 물가는 꼬리에 불을 붙이고 달리는 것처럼 맹렬한 추세인데 부동산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부동산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죠. 마트의 물건은 하루면 소진이 다 되어버려서 오늘과 내일의 가격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특히 구축은 물가 상승이라는 압박에서는 비교적 느슨한 편, 오히려 가격이 하락 추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축 중심의 분양 아파트, 오르고 있는 물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죠. 현재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심지어 정책까지도 한몫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이를 업체에 반영해줘야 공급에 소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정책적 요인이 더욱 분양가를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신축 분양가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 핵심 요지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외에 수도권 외곽에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의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 신축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은 대폭 오르게 될 분양가를 떠안아야 할 부담과 맞닥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집이 없는 게 장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84제곱 분양가가 8억 정도였던 분양 아파트가 이젠 9억이라는 기준점은 옛말 10억 선을 훌쩍 넘어가게 되는 정말 미친 분양가를 당당하게 내놓을 크레이지 모드, 미친 분양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선제 조치라는 약발은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보다 더 큰 공포, 금리 인상이라는 선제 조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이를 만회해주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 정책이라는 톱니가 맞물리면서 구축은 가격선이 주춤할 수 있겠으나 신축은 미친 듯이 인플레 분위기를 100% 반영한 분양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 집을 마련하실 분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집이 없는 게 다행이라는 라이트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구축하면서 신중하게 청약의 칼날을 찔러 넣으셔야 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야죠. 청약을 1, 2년 안에 끝낸다는 성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전지적 작가 시점, 내 집 마련을 위한 모든 관점을 동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을 쳐올린 미친 분양이 아닌 이 가격에도 집이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미친 분양, 특히 사전 청약이나 공공택지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집중하셔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차라리 집이 없는 게 장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환경이 경색에 빠져 있죠.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물가 상승,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비웃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인플레 공포는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축 위주의 분양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10억을 가볍게 뛰어넘는 미친 분양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를 비우는 가성비 좋은 또 다른 미친 분양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지금의 관망이 가장 좋은 포인트를 발견하기 위한 시간임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청약이 최선이면서 동시에 최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